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인코텀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FC 규칙은 선적지 인도. 자, 먼저 DAP 규칙을 아름답게 요약한 설명문이고 실질적으로 크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직자들은 이 설명문 부분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히 DAP 규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위험. DAP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 크게 장소를 합의할 수도 있지만 그 장소 내 특정 포인트를 합의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죠. 그 지점에서 도착 운송 수단, 도착 운송 수단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육상 운송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도착 운송 수단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즉 하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하 준비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양하를 완료한 상태로 인도를 하는 건 DPU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 또는 지정 장소 내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양육지 인도, 즉 목적지 인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인도는 목적지 도착과 동일한 의미다. 왜요?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도와 목적지 도착은 당연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운송 방식. 본 규칙은 DAP는 선택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해상인지 육상인지 항공인지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채택된 경우 복합 운송이죠. 복합 운송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인코텀즈는 모든 운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규칙과 해상 운송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FAS, FOB, CFR, CIF로 구분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인도 장소, 지점 또는 목적지 명시.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인도를 합니다. 인천공항 어디요? 인천공항에 터미널이 여러 개고 터미널 안에 게이트가 여러 개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장소 내에서 가능한 특정 지점까지 상세하게 합의되는 것이 공고됩니다. 이는 모든 인코텀즈 규칙의 공통사항입니다.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을 가능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 공고된다. 첫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 D 규칙은 인도와 목적지 도착이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인도 지점, 목적지 지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양쪽 모두에게 좋다. 둘째, 인도 목적지 장소 또는 지점까지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그 장소 또는 지점 이후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즉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까지만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인도 장소를 상세하게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인도 목적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분은 독립된 운송인, 즉 포워더를 통해 운송을 할 것입니다. 또는 준비, 이게 뭡니까?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사항으로서 D 규칙에서 매도인이 자가 운송을 허용했습니다. 스스로 비행기나 이런 걸 몰아서 목적지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독립된 3자, 독립된 운송인, 포워더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자가 운송을 할 것이면 알아서 준비를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코텀즈 DAP 하에서의 계약 위반이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 중에 발생한 추가 요금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게 원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계약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매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물품을 가져가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자, 그럼 추가 비용이 운송 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아, 이거 인코텀즈 이거 DAP니까 매도인에게 청구해야지. 그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이것을 무조건 매수인에게 청구합니다. 운송인은 사실 편하거든요. 운송인의 입장에선 뭐예요? 내가 화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화물 받고 싶어? 그럼 추가 비용을 내라. 운임을 완납해라. 발생한 추가 비용을 다 내지 않으면 물품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추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매수인한테 청구합니다. 자, 그럼 매수인은 운송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만, 추가 운임을 지급해야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다시 매도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운송 중에 발생한 추가 요금을 원래는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것인데, 그럼 다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돌려달라고 말했을 때 반환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달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조달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조달은 뭐예요? 매도인이 실제 직접 물품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3자가 인도한 물품을 전달, 즉 조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개념으로서 약간 법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그런 실무적인 이슈를 묶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규칙, 즉 X웍스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달은 일반적으로 1차 상품 거래에서 수차례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양화비용.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건 C 규칙과 D 규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화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규칙이 하나씩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0 시절에는 DEQ, 2010에서는 DAT, 2020에서는 DPU. 자, 이렇게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화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이 단 한 개, 2020은 DPU죠. DPU를 제외하고 양화 비용은, 즉 하차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기성 개품 운송계약의 특징상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양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양화비용 원래 매수인 네가 내는 건데 내가 운송계약 체결하고 비용 낼 때 이미 포함돼서 납부했으니까 그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500원을 내고 택배를 보낼 때 택배 비용에는 터미널에서 하차를 해서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전화해서 아, 내가 택배를 2,500원 내고 보냈는데 사실 그 하차 비용은 매수인 당신이 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미 2,500원 낼 때 그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차 비용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너무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운송계약상 이미 매도인이 양화 비용을 부담하였다라고 하면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것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화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양화는 매수인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목적지 인도 장소에서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당사자 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통관은 원칙대로 갑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은 수입 통관을 합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DAP는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수입 통관할 필요가 없고요. 인도 후에, 목적지에서 인도 후에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이 이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비용이 이전됩니다.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후에 어딘가 다시 이동을 하면서 통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은 매도인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인도 후에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수입 관세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의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 또는 내륙 터미널에 유치된다. 이게 뭐냐면 수입 통관 의무는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매수인이 자신이 지정한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받고 싶을 때 수입 통관이 먼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줘야만 물품이 인도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주지 않아서 물품이 제대로 인도되지 못했을 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매도인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지 않아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매수인의 책임이 됩니다.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해주지 않아 항구에서 물품이 유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은 누가 부담할까? 정답은 매수인입니다. 인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정된 내륙 지점으로 운송이 재개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위험과 비용의 조기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직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고 비용이 이전되지만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입 통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인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먼저, 즉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비용만 먼저 매수인에게 이전시킨다라고 하여 위험과 비용의 조기 이전이라고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에게 수입 통관을 수행하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게 하려면 DDP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럼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DDP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문이었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인코텀즈는 개별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 A1부터 A10 10가지, 매수인의 의무 B1부터 B10 10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으로 사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현직자들이 절대 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쯤 보면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별 규칙에 대해 잠시 끊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